한국선교 140주년 비전 선포식이 열린 가운데 한국교회는 성장 중심의 과거를 넘어 사회의 고통받는 현장과 약자 곁으로 다시 내려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120개 도시를 돌며 부흥의 현장을 기록한 영화 부흥이 내년 1월 개봉을 앞두고 목회자들을 초청해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자신의 일터를 교회로 세우겠다며 모였던 크리스천 CEO 공동체 크사장이 1년여 만에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 완주 운영이사회가 이사회 정기회의를 열고 지난 사역을 돌아보며 향후 지역 미디어 선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전주 샘물교회가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임직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비전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선교 140주년 비전 선포식이 열리며 한국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교회는 성장 중심의 과거를 넘어 사회의 고통받는 현장과 약자 곁으로 다시 내려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분열을 넘어 연합과 섬김으로 사회의 희망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사회를 향한 책임과 희망을 약속하며 시대의 아픔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가 겪는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의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권력의 주변이 아닌 낮은 자와 함께하며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로 내려오겠습니다. 이를 위한 회개와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과거 한국교회의 분열과 세속화를 뒤로하고 이제는 공동체 화합과 사회 통합을 위해 기독교가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분오열된 교계를 통합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약속도 강조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 곳곳에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낼 때 이 시대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 축사를 통해 한국 기독교가 우리 사회를 희망으로 이끌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선교 140주년을 맞아 새로운 출발선에 선 한국교회. 사회에 다시 희망을 세우기 위한 변화의 걸음이 시작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2년 7개월 동안 5개 대륙 120개 도시를 돌며 부흥의 현장을 기록한 영화 부흥. 내년 1월 전국 개봉을 앞두고 목회자들을 초청한 시사회가 열렸는데요. 영화가 담아낸 부흥의 메시지를 배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2023년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24시간 예배가 13일째 이어질 당시 현장에서 부흥을 목격한 이들이 붙들고 기도하던 질문입니다. 이 예배는 현지 언론에까지 소개되며 특별한 부흥의 역사로 기록됐고 내년 전국 개봉을 앞둔 영화 부흥의 제작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로케이션 하시고 사람을 캐스팅 하시는데 에즈베리 부흥, 대학교의 예배가 끊이지 않는 현상을 보게 하신 그때 저한테 그 해가 원산 부흥의 120주년이 되던 해였어요. 그때부터 부흥을 알려야 되겠다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제작 기간 2년 7개월, 영화 부흥은 미국 켄터키주 윌모어를 시작으로 인도와 이스라엘, 브라질 등 5개 대륙 120개 도시를 직접 밟았습니다. 부흥의 현장을 경험한 이들의 간증을 인터뷰 형식으로 엮어 90분의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윤 감독은 단순히 숫자가 늘고 규모가 확장되는 것을 부흥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부흥은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만지는 그 한순간, 원 디바인 모멘트. 부흥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부흥의 열매는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일터의 변화, 그다음에 가족의 변화, 그래서 배움터의 변화. 우리 영화는 기도 운동을 위해서 제작된 영화입니다. 내년 개봉을 앞두고 열린 시사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규장 출판사 여진구 대표 등 교계 관계자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영화를 관람한 후 기도회를 인도한 이용훈 목사는 한국의 통성기도 문화를 언급하며 영화가 상영되는 모든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벌성부로 기도하는 이 케이프의 전통은 전 세계 부흥의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그 기도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귀한 영화가 상영되는 곳마다 부흥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되 그 마음으로부터 그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석자들은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확산하길 바라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정의하기 어려웠던 부흥의 실체를 영화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저에게 있어서 메시지가 깨어짐인데 내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부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대한 가슴 아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부흥은 내년 1월 1일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이달 3일에는 책으로도 먼저 출간돼 독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자신의 사업장을 교회로 세우겠다며 모였던 크리스천 CEO 공동체 크사장이 출범 1년여 만에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그간 나눈 경험과 성과 등을 바탕으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전도 영역을 넓힌다는 취지에서인데요. 세상의 빛을 감당하기 위해 마지막 모임을 가진 크사장 현장을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업을 사역처럼, 사업체를 교회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목표로 했던 크리스천 CEO 공동체 크사장 커뮤니티가 출범 1년 만에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모임이었던 올해 초에는 이미 100명이 넘는 대표들이 함께했고 이후 5개 지역으로 확산돼 500여 명이 참여할 만큼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크사장은 공동체 분위기가 가장 무르익은 시점에서 오히려 흩어짐이라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조직이 커지고요. 이 조직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기쁘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쪼개지고 더 흩어지면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장 강하게 되는 교회의 본질을 붙들기 원하는 마음으로 모임 규모가 커질수록 크사장은 오직 하나의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사업체 안에 과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갈망했던 이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외로움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매출 부진 속에서도 회복된 믿음 등 본질을 일깨운 경험을 나눴습니다. CEO만 아는 어떤 그 고충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좀 찾아왔는데요. 나랑 하나님이랑 정면으로 만나는 좀 그런 계기가 좀 돼서 그게 오히려 본질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 본질이 해소되는 것 같아서. 이들은 크사장이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함께 달려가 힘이 되어주고 정기 모임과 기도 모임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세워왔습니다. 성공과 성장이 아닌 잘될 때 흩어짐을 택한 크사장 커뮤니티. 이들의 용기 있는 결정은 교회 본질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크리스천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 완주 운영이사회가 정기회의를 열고 지난 사역을 돌아보며 향후 지역 미디어 선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호남 전북본부의 3년간 주요 성과와 선교 후원 방향, 연합행사 기획 등 다양한 안건을 공유했습니다. 이사장 강양수 목사는 앞으로도 호남 전북본부가 지역 복음화와 건강한 신앙 문화를 세워가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호남 전북본부 지역의 구티비가 아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호응과 또 협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구티비 정예현 호남 전북본부장은 앞으로도 호남 전북본부가 지역교회와 현장을 중심으로 미디어 선교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참석자들은 지역 교계와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를 위한 합심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샘물교회가 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항존직 은퇴와 임직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비전을 다짐했습니다. 임직식에는 취임 추대 인원을 포함해 총 57명의 사명자가 세워졌으며 임직자들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맡겨진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경찰이 통일교 천정군과 서울 본부 등 10곳을 15시간 동안 압수수색해 2018년 회계 자료를 확보한 가운데 의혹의 핵심인 명품 시계와 280억 원 현금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6일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연이틀 압수수색하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했고 17일에는 서울구치소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접견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을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검법상 기소 후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 중 첫 선고가 구속기한 만료 이틀 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한국과 영국이 15일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며 대형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무관세 부가가치 기준을 55%에서 25%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K푸드와 K뷰티 무관세 혜택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됐으며 영국은 고속철도 시장을 개방해 한국 기술 인력에 대한 비자 요건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청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와 소득에 만족하는 청년은 36%에 그쳤고 특히 30대 초반에서는 20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력으로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고 믿는 비율은 27.7%에 불과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인구 동태 패널 통계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일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 소유자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8년생 남성 기준 3년 후 출산 비율은 주택 소유 집단이 26.5%로 미소유 집단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이 15일 유네스코에 제출한 사도광산 보존 현황 보고서에서 조선인 강제 동원 역사를 또다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사도광산 등재 당시 광산 개발의 모든 역사를 다루라고 권고했지만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 소개만 간략히 언급했을 뿐 강제 동원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유네스코의 결정과 자신들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신종 합성 마약 펜타닐을 대량 살상 무기로 공식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으로 펜타닐 300만 정을 압수했다며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적, 군사적으로 중대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펜타닐 관련 대중 관세 정책을 옹호하고 베네수엘라 등 남미 마약 밀수 대응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중국 푸충 유엔 주재 대사가 현지 시간 15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푸 대사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고 비난했고 일본 측은 사실에 반하고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박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대만 무력 공격 시 일본의 집단적인 자율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으며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리스마스까지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를 목표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 15일 베를린 협상에서 나토 헌장 5조 유사 안전 보장안을 제시하고 최고 수준의 제안이라며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논의 사안의 90%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지만 돈바스 영토 문제와 러시아의 수용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이 2035년까지 내연 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 집행위는 법 개정안에서 2021년 배출량 기준 10%를 허용해 자동차 업체들의 제한된 수량의 휘발유 또 경유 차량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철회가 전기차 전환을 주도하는 중국과의 격차만 늘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쿠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3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큰 추위는 없겠지만 밤사이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11도, 부산은 1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한국교회는 섬김을 최우선 가치로 다시 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교회가 스스로를 위한 공동체를 넘어 이웃과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는데요. 한국교회가 섬김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북돋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